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반짝 상승을 하더니 페이크였나 봅니다.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약간 상승을 시키더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빠진 것 같진 않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CPI 발표 이후에 숏을 때렸던 숏충이들을 털어먹은 것 같아요. 상승을 시켜서 선물 숏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50배, 100배 때리지 않았을까요? CPI 발표 이후에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데 상승을 해버렸다. 엄청 황당했겠죠. 리플 같은 경우는 어제 720원까지 가는 것 같더니 지금 699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통화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코인 유튜브를 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과 자주 통화를 하는데 오늘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 있죠. 방송국 놈들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페이크였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상승을 하더라. 쇼칭이들 다 갈아 마시고 자본주의 놈들 참 징글징글하죠. 세상에 그거 털어먹겠다고 페이크를 쳐서 상승을 시키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돈이 무서워요. 잔머리를 한 5단계, 6단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중파 방송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황당하다. CPI 발표가 그렇게 나왔는데 왜 상승이 될까라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그 찔끔 올려가지고 선물 숏 포지션을 정리를 해먹고 어쨌든 그 코인 유튜버와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자, 자본주의 놈들, 고래들, 세력들, 자본충적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새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심심하죠. 여러분 보기에도 4개월 정도의 횡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변동폭이 심했던 비트코인이 너무 지금 지루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 틈새 시장을 꿰뚫고 톡 튀어나온 놈이 하나 있죠. XRP 리플.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작았던 아이였을까요? 어쨌든 XRP는 주요 암호화폐 중 최고 상승자이며 급격한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XRP 가격은 5.79% 상승을 했다. 그런데 다시 하락을 했다. XRP는 암호화 시장 회복을 주도했다. 그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 어제 영상에서 제가 리플과 SEC 소송 후에 XRP가 갈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하나로 17,8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크립토뉴스닷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발표는 어쨌든 약간 보수적이다. 17,800원까지 봤다면 충분히 28,000원, 30,000원 정도까지는 잠깐의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과연 17,800원에 가서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엄청난 조정이 들어와서 4,800~900원 자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세계 모든 암호화폐 채널을 통해서 XRP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만 단순하게 소송의 진행 결과만 본다면 충분히 펌핑한 후에 다시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XRP가 갖고 있는 위치는 SEC와의 소송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호재를 많이 축적을 시켰었고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스파크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 활성화 자 그리고 송보드, 솔로제닉, 스파크 토큰 이 코인들이 대규모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XRP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SEC와 XRP의 소송이 끝나면 미국의 대형 거래소에서 다시 렐리스트 재상장을 하고 그리고 에어드랍으로 받았던 코인들이 또 상장을 하고 계속해서 호재는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구독자분하고 또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려서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묻고 통화를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그렇게 큰 고민이 별로 없어요. 존버하면 되니까. 손절하지 말라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건 제가 뭐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던지겠다는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왔어. 충분히 이제 뭐 공포에 매수해서 환희에 던져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어하는 가격선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매도를 해버렸는데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한다거나, 이게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 버티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큰 아픔, 고통, 미련, 아쉬움, 현타,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왠지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 아니면 조금만 더 이해를 한다거나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를 떠나 보내지 않았다면, 나와 헤어지고 나니까 그를 떠나 보내니까 엄청나게 잘 돼버리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여러분들 잘 버티라고 하는 방송일 수도 있겠죠, 일정 부분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상승을 했을 때 리플의 가치를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의 방송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키는 방송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를 어느 지점까지 가는 걸 봐야 되는가가 더 오히려 훨씬 더 이제는 궁금해졌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가격이 1,500원 정도 이상의 상승이 보여야만 그때부터는 슬슬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최근 XRP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충분히 비트코인을 넘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SEC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긍정적인 시그널 몇 개가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진짜 XRP가 SEC 소송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리플 협공 이야기를 자꾸 드린 거예요.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NFT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미술품이라든가 음악에 국한된 NFT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NFT의 시장성은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NFT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제한된 산업군에서 NFT가 보이지만, 결국 모든 컨텐츠들이 NFT를 통해서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다. 제가 3년 전 정도의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제가 그 글귀를 읽고 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거래의 수단 있죠. 뭔가를 지불할 때 쓰여지는 도구. 이 도구의 변화로 인해서 어쨌든 인류는 계속 진화를 했었죠. 그런데 거래로 이용되는 그 도구가 변함을 가장 빨리 시도하는 분야가 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어쨌든 음악이라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슬프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음원이다, 음악이다. 음악을 통해서 슬픔, 고통, 힘듦을 위로받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음원을 구매하는가가 결국 그 도구가 가까운 미래에 전체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미술품이라든가 음원들이 NFT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재분배되고 또 매수하고 매도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NFT를 보고 느낀 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직시하고 알아차리고 또 인지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NFT 시장이 버블이 끼어서 너도 나도 NFT를 했지만 지금 많이 다운이 됐죠. 그리고 NFT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지금은 약간 진정 국면, 버블이 사라지고 이제 진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리플의 CTO 데이빗 숄츠 기술총괄이 이더리움이 NFT를 먼저 시도를 했지만 결국 NFT 시장도 XRP가 모든 걸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왠지 데이빗 숄츠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헛소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까지 직시를 하면서 그는 통찰력 있게 항상 이야기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XRP를 했죠. XRS20 수정사항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XRS20 같은 경우는 NFT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오류가 생겨서
수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어쩌면 그 수정 사항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 수정이 최종 단계에 있으므로 XRP 레저 NFT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빠르면 10월 27일 정도에 정상적인 활성화가 가능하다. 리플이 한다면 뭐든지 했다. 그들이 하겠다면 뭐든지 되더라. 제가 지금까지 XRP 리플을 봐왔던 빅데이터입니다. 그들이 한다면 뭐든지 했어요. 뻥카가 없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자신감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의 원천은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인재를 스카우트했고 또 양성을 했고, 그리고 유수의 대학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젊은 피까지 수혈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인류를 바꿔보려는, 인류를 진화시키려는 리플의 모습들은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쨌든 코인 회사는 회사 대표의 도덕성, 책임감, 의무감,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세상에 나온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보게 되면 많은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돈이 벌리니까 지지부진하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아마 그들은 알고 있겠죠. 내가 만든 코인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소비자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벌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월 27일 XLS20 수정안이 발표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XRP 레저 새로운 NFT 표준이 11월 10일까지 배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지만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 인류가 지금 원하는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은 결국 XRP 리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놈이 이제 SEC와의 소송이 점점 끝나가고 명확성을 띠는, 그 누구도 인정하는 암호화폐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허벌나게 겁나게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이 어쩌면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했지만, 그리고 XRP에 투자했지만 그렇게 많은 지식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발자이지도 않고 암호화폐 회사의 CEO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인류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려는지, 왜 인류에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왔는지, 그리고 XRP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신다면 그 지식이, 그 생각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은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1 더하기 1도 모르면서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 더하기 1, 1 곱하기 1, 1 나누기 1을 지금 배우고 계신 거세요. 그리고 어쩌면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마스터가 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수학 점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